남중, 남고, 공대, 군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진짜 남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뜻으로 알면 되고요. 남자는 진짜 여자가 없어. 신데렐라를 만들어주겠다. 특히 결혼정보업을 하시는 분들 뭔 신데렐라를 만들어줘? PD님들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연애가 힘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남자가 더 어려워요. PD님은요? 저도 남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PD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더 왜 이렇게 남자가 연애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남자라서? 대표님은 당연히 여자니까 어? 여자가 더 어렵다 생각하시겠네요. 솔직히 근데 전 여자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남자가 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진짜로? 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럼요. 저는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몇 가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주변에 여자가 없다입니다. 주변에 여자 있어요? 여사친 말씀하시는 거죠? 여사친 말고 진짜 여자. 주변에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이성적으로 느끼는 여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지. 환경이. 대표님 얘기를 하다가 그말 저들은 없어요. 아, 봐봐. 나밖에 없잖아, 회사에서 지금. 뭐 있어봤자 여기 뭐 회사 매니저님들인데 어때요? 기혼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이만큼 남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그리고 또 직장도 또 이렇게 남성 집단들이 있는 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중, 여고. 뭐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대시를 받을 기회가 그래도 있잖아.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지 여자가 대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이 있는 곳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진짜 남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변에 남자는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뜻으로 알면 되고요. 이게 진짜 팩트고요. 남자는 진짜 여자가 없어. 왜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옷은 많은데 입을 때 되면 입을 옷이 없는 그런 느낌.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저는 진짜 이렇게 상담하면서 남자 모쏠은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자가 모쏠인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모쏠 형님 있거든요. 네. 30대 중반, 20대. 근데 모쏠 20대 중반 이후로 여자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남자들이 연애나 결혼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시도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두 번째입니다. 성비가 불균형해요. 나이대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남자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전 연령대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한창 연애 결혼할 20대, 30대에는 성비가 어떻게 돼요? 30대 성비는 1.06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30대에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남자는 106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6명이 더 많다는 거죠. 20대는 더 심각합니다. 1.11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11명은 무조건 자동 탈락이잖아요. 그럼 뭐 설명이 다 끝났죠. 이렇듯이 성비가 불균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입장 자체가 좀 여자보다는 의리될 수밖에 없죠. 의문이었던 게 제 주변에만 여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여자들의 높은 기대치입니다. 여자들이 아무래도 수가 남자보다 적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기대도 더 높아버리는 거지. 왜냐면 여자들 요새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직장도 좋고 또 집안 좋은 여자들도 얼마나 많아? 근데 굳이 내가 나보다 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개고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개고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경제력이 좀 낮거나 외모가 좀 평범한 분들보다 조금 못 미치시는 분들이 탈락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팩트죠 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오면은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해. 외모 예쁘고 어리면은 그래도 다른 조건들이 별로여도 만남을 한단 말이죠. 여자들은 평범한 남자면 돼요 하는데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차라리 몇 가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찝어주는 게 나아. 그 평범한 게 뭐냐? 외모, 직업, 학벌, 나이, 집안 다 괜찮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가 높아져 버리는 거죠. 다 보는데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뭐 한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탈락이죠. 예를 들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집안이나 학벌이나 뭐 직업이 별로여도 외모가 어리고 예쁘면 남자들은 일단 선택을 하는데 남자가 외모나 학력이 나쁘지 않아. 30 초반에 대기업에 다녀. 그런데도 여자들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원하는 평범남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괜찮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치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건물주의 아들일 수도 있잖아. 나한테 이 정도의 조건의 남자가 소개 들어오는데 더 괜찮은 남자도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 이상을 하는 거죠.
너무 높은 기준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자니까 욕심을 부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기대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또 이 오빠들께서 20대에 또 예쁜 여자분들을 또 이렇게 또 받들어주는 경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여성들이 30대 돼서도 그런 오빠들 또 찾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막 많지 않아도 여자한테 무조건적으로 여자면은 막 사족을 못 쓰는 남자들이 있어. 나 이 여자 아니면 결혼 못 할 것 같고 이 여자 아니면 연애를 다시는 못 할 것 같아. 이런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피디님들 여미새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죠. 뭐예요? 여자의 미친 새끼. 여미새라는 말이 이쁘면 다 받들어주는 거야. 여왕 모시듯이. 그런데 한번 봤으면은 또 다음번에도 그렇지.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남자가 어떻게 남자에 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꼭 보면은 여자의 외모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특히나 좀 이러더라고. 이쁜 여자한테 좀 특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적극성이 반강제가 돼버림. 그게 무슨 말이죠? 대부분 뭐 프로포즈를 하거나 사귀자고 하는 걸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자들이 하는 경우도 보긴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남자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자들은 남자들이 와주길 바래. 그리고 주변에서 또 친구들, 남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여자들한테 와줘 실제로. 그러니까 어때? 나도 와줘야 돼. 이 기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결혼할 때 누구는 샤넬백을 받았네. 뭐를 해왔네. 누구 집은 남편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네. 우리 집은 왜 이러나. 막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잘 맞춰주고 바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떠받칠 능력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용기가 없는 남자들도 있잖아. 다 그렇진 않잖아. 그런 남자들은 어떻게 돼? 자동 탈락이 됩니다. 잔인하죠. 그래요. 이거 보는 자동 탈락된 남자들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초식남, 절식남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들어본 거. 네, 연애를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미새, 연애에 미친 새끼가 낫냐 아니면 초식남, 절식남이 낫냐.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잖아. 아, 진짜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일본도 막 지금 초식남이 난리 났어요. 예전에 트렌드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따라가는 문화가 된 거죠. 제 아는 형도 응.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아예 연애 자체도 안 해요. 서른이 그때 4살 뭐 이렇다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근데 내가 그때 사진 보여줬는데 잘생겼어.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여자 있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야.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아이가 본인이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환상을 불어넣는 미디어입니다. 난 이게 제일 심각해요. 뭐 신데렐라를 만들어주겠다. 특히 저처럼 같은 결혼정보업을 하시는 분들 뭔 신데렐라를 만들어줘. 가면은 조건도 안 되는 여자들인데 뭐 언니 의사 해준다 그랬어요. 300억대 부자 해준다고 했어요. 막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어때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쓴소리를 하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현실을 사는데 왜 자꾸 이상한 환상을 심어주냐는 거야. 더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젊은 친구들도 물론 보지만 저 같은 유부녀들이 또 그렇게 보고 못다 이룬 꿈을 또 거기서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나도 저게 현실이야.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요새 친구들은 안 하겠죠. 설마?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보면 그 송혜교랑 박보검 씨 나온 드라마 남자친구인가요? 그 드라마 보고 한참 또 여자분들이 오셔서 전 연하도 괜찮아요. 박보검 같이 생기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많이 없죠. 박보검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평범한 그 여자를 두고 둘이 이렇게 막 쟁탈전을 하는 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사실 좀 먼 얘기잖아. 근데 그런 걸 여자들이 보면 진짜 설레해요? 설레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는 아니에요. 저는 좀 뭐야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설레하는 여자들도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남자를 현실에서 찾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현실이랑 가상을 왜 구분을 하기 어려운 걸까요? 현실 도피 아닐까? 대표님, 지난번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연애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여자가 더 연애하기 쉽다는 건데 그런 이유는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자가 외모가 너무 심하게 안 되면 안 돼. 어느 정도 보통이 됐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여자만 되면 연애가 남자보다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전성기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어진다고 전성기. 그렇지. 전성기. 말 그대로 여자가 가장 이쁠 때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몇 살 때가 가장 여자가 빛을 발하는 나이일 때일까요? 아무래도 20대. 맞아. 딱 여자가 20대 딱 찍는 순간부터 28까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예쁘고 성형수술해서 좀 예뻐지면 누구나 남자한테 대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남자들은 달라. 남자들은 정말 존잘 아니고서는 정말 평범하다고 하면 그 남자의 능력, 학력, 말빨, 전성기를 누리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그런 걸 전성기랑 누릴 수 있는데 여자는 다 한 번씩 누린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가 가장 예쁜 시기에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22살에는 내가 별로 안 이뻤어. 그냥 그랬는데 성형수술로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한 23, 4때니까 주변에서 다 이쁘다 그래. 그때 내가 남자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만나러 다녀야죠. 나이 외모 하나만 잘 가꿔도 전성기가 오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궁금한 게 이 나이 시절대 대표님은 얼마나 많이 대신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누나 저 놀아보지도 못해놓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까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셀 수는 없지만 아니 뭐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예뻤던 시절은 25부터 27살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시를 받는 게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때 제 별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아이비. 미안해.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아이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잖아요. 그럼 차에 내려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365 코너에 돈 찾으러 가면은 또 거기서 또 그렇게 남자가 엮이고 지하철 타고 가면 그것도 그렇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외모, 나이 이외에 다른 더 좋은 스펙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스펙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어릴 때여서. 나쁘진 않았던 정도? 그렇지만 아주 좋았던 스펙은 아니었죠. 그때 만난 남자들이 스펙이 좋지 않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이. 그때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 기회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잘 캐치해서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여자들은 한 번쯤 내 나이가 그 나이는 누구나 오거든. 공평하게. 예쁘게 가꾸고 외모가 괜찮다고 하면 분명히 전성기 시절은 옵니다. 그래서 더 쉬운 거구나, 연애가. 그럼요. 두 번째입니다. 남자의 높지 않은 기대치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좀 덜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은 사실 어리고 예쁘면 되거든. 봐봐요, PD님들. 연애할 때 어떤 조건 봐요? 뭐 봐요? 외모, 성격. 또 이쁜. 봐봐. 끝이잖아.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근데 여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자들은 골고루 괜찮은 사람을 원해. 외모, 직업, 뭐 학벌 이렇게. 그리고 육각형의 남자를 원하는 거지. 다 뛰어난 걸 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대 이상, 보통 이상 정도 되는 거 원해요. 작더라도 골고루 잘 배분된 육각형의 남자를 선호합니다. 그 중에 뭐 하나 빠지면은 고민해보는 거죠. 안 그런 여성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삼각형이죠. 여자가 학력이 뭐 직업이 뭐 그래도 외모가 예쁘고 어리면 삼각형의 구조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격, 외모 괜찮으면은 집안이니 직업이니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여성분들 9급 공무원이 와. 그럼 남자들은 공무원 괜찮네. 그래서 되게 선호를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9급 공무원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학력도 줘야 되고 거기 집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기대치가 남자와 여자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건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또 행동거지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밥을 얻어먹고 차 한 번 사. 그럼 남자는 어때? 차만 사도 개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차 사는 게. 근데 반대로 여자가 밥을 샀는데 남자가 차를 사. 그럼 어때요? 애초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애프터 따위는 없죠. 그러니까 행동에도 이게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짠하긴 하지만 사실상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대치가 낮아요. 여자보다 훨씬. 그러니까 들으면서 좀 억울하긴 한데 납득이 돼요. 그죠? 납득이 네. 되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성의 높은 연애 욕구. 남자들 중에 봐봐. 들끓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라는 그 하나만으로 대접을 많이 해주잖아. 그런 남자 있잖아, 주변에. 남자분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친목 모임이나 뭐 데이팅 앱 같은 데 가면 여자 한 명에 막 남자들이 양떼처럼 몰려들잖아.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본능이
본능이죠, 본능. 이런 거 있잖아. 여자의 뭐 환장해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남자는 봤어도 남자의 환장에서 달려드는 여자는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자가 하자가 심하지 않은 경우 길 가다가 번호 따이거나 이런 건 경우는 한 번쯤은 다 있더라고요. 헌팅 당하거나. 너희들은 못 받아봤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 받아봤어? 건따요? 아,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야, 근데 우리 그때 막내 PD 헌팅 당해봤다고 그랬잖아. 봐봐. 잘생겼잖아. 우리 반성해라. 그러다 보니까 연락 오는 남자들이 좀 있다 보면 여자들은 어때? 거기서 골라서 만남이 가능하잖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하는 여자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떤 경우냐면 여자들이 좀 눈이 높은 경우 웬만한 남자, 어지간한 남자한테 성에 안 차는 거지. 이 정도쯤은 나한테 안 돼. 더 높은 사람이 와야 돼. 이런 여자들은 사실 또 연애를 못 할 수 있죠. 그런 여자들이 난 연애를 못 해요. 주변에 남자는 많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낮추면 연애 가능한데 가능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한테 와주길 바라는데 그 정도 급은 나한테 또 오지 않아. 이 쓸쓸한 거죠. 네 번째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아도 됨입니다. 봐봐. 대다수의 남자들이 여자한테 구애를 하잖아. 여자가 남자한테 들이대는 경우는 한 10%밖에 안 되지 않아요? 대부분 대시를 누가 해요? 남자가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실 적극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남자가 와준다면. 그래서 여자들은 잘 꾸미고 뭐 매너만 좋게 하면 대시를 받을 확률이 많죠. 이런 거죠. 남자들이 봤을 때 이 여자하고 스킨십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자가 좀 매력이 있다 하면은 남자들은 들이대기 때문에 여자들의 허들이 그다음 높지가 않죠. 그래도 요새는 과거보다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남자한테 또 들이대는 경우도 저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회원들이 있거든요. 여자의 그 적극성은 언제 발휘되냐. 상위 10% 남자들에 한해서만 발휘가 됩니다. 그 여자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낫다 생각하면은 그 적극성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일단 열애네요. 그렇죠. 그리고 봐봐. 남자가 고백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인데 여자가 고백하면 뭐라 그래? 멋있다. 신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도 여자 고백하면 좋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이로울 수밖에 없죠. 흔히 말씀드리면 여자가 되게 연애 쉬운 것 같은데 근데 간혹가다 나는 연애가 되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적극성이 없고요, 여자들이. 그리고 되게 폐쇄적이야. 그리고 뭐 남자들이 다가왔을 때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지. 철벽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보면 얼굴은 되게 이쁜데 매력이 없는 여자들이 있어. 남자가 다가와도 시큰둥. 관심 있다 그래도 시큰둥. 왜냐?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조건은 너무 좋은데 내가 원하는 외모가 아니야. 그럼 또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도 육각형의 남자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자들도 30대 초반, 중반이 이제 흘러가다 보면 후반까지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남자가 연애 못하는 거는 이유가 많은데 여자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네. 그렇죠.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지. 오늘은 여자가 연애가 남자보다 더 쉬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수컷이 암컷한테 구애를 하는 건 자연의 섭리예요.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자들의 난이도가 여자들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외에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재밌게 한번 보겠습니다.